악한 말이 책단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절반은 완전히 지났죠. 16일 2012년 이후의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의 예측도 2012년의 의미, 지금 2020년입니다. 2012년을 공칙년들에서 2020년이라 부르는 거죠. 2012년 이후에 연대는 2012년 이후 2년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2020년 12월 16일 현재 내용도 2012년 이후니까 요 2012년을 엮는단 말이죠. 2012년의 의미, 예수님 적어도 다른 거는 다 놔두더라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사도 바울 때 오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고 교회의 이름을 여기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런 200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2년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교황제도가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갖고 마치 교황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이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2012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교황제도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2000년 동안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탄절이 있었냐면은 2012년 이후에 12월 25일 이 성탄절은 1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죠. 절기. 달이, 해와 달이 있는데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22일입니다. 22일.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요. 바로 여기 밤이 가장 기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이제는 밤이 다시 낮으로 길어지는, 낮이 길어지는 때가 이제는 12월 22일이 하나의 전환점이죠. 이 포스트라요, 포스트. 2012년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밤이 가장 길어지는 2012년이에요. 2012년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깊어지느냐, 어느 정도 깊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이, 인류가 2012년 인식하기에 따라서 동지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인류들이 인지하고 나서 이게 1년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가장 깊은 때가 있구나. 이거는 절기 속에 넣어가지고 계속 인식시키는 거죠. 인식. 2012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들이 어렵다 하면서 알게 되는, 왜 인류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기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왜 몰랐느냐. 바로 사탄이 교황제도를 딱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바로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세례를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기본복으로 섞어놔버렸죠. 근데 그걸 이런 교회가 이걸 제대로 교회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2012년은 어두워진 거다. 이 어두움을 다시 밝힌다는 것은 인간들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밝힌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두워진 것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인류 사이에 하나의 빛으로서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빛을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어떤 빛,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뭐 이런 것까지 없는 인류에게는 마지막 소망이죠. 소망. 인류 사회라는 자체가 이렇게 빛이 오고 안 오고 하는 이런 사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은하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사탄의 영역이다. 사탄의 영역이므로 인류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존재하는 환경에 다시는 사탄의 영역에는 있지 않는 영원한 영역 속에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빛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2012년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다. 이 2012년을 2020년에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 교황제도가 지금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그리고 교황제도 다음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인류 종말 시대에 교황제도 다음에 나타나는 교황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깊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를 전염병으로 2020년에 전염병과 지금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황제도 종말, 교황제도 자체가 사라지면은 이제는 인간들에게는 인류 종말 시대를 인지한다는 하는 모든 사람 인지를. 사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등장할 텐데 우리가 나타내는 예수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 예수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행적을 보인 교황제도로 인한 이 사탄 행적에 예수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없애달라고 우리가 지금 외치는데 이 예수회가 사탄회로 개명되면서 이 사탄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루트가 사탄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추정하지만은 그건 우리 추정이죠.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우리들은 단지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데 이 교황제도가 1500년간 사탄의 행적에 이 예수회를 쓰는 것을 이걸 통해서 자기는 예수회를 자기가 안에 모르면 해산시키고 인가하고 이런 권리가 있은 것으로 해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말이죠. 마음대로 팔아먹는다고 하나 이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여기 인류 전체가 고백할 수 있는 제 혼자 이야기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요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2020년이 지금 현재 사건으로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내 혼자 주장인 것 같으나 내 혼자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유튜브입니다. 진짜 유튜브에서 나오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나가는 중에 12월 9일날 이걸 했는데 제가 방송은 좀 늦습니다. 혼란 평정을 위한 헌법이 부여한 특별권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죠.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부정행위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 것을 넘어 200여 년 동안 번영하고 강성했던 국가의 건국 이념과 전 세계인들이 지켜왔던 민주제도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딥스테이트와 중국이 손잡고 치밀하고 오랫동안 계획된 행동이었고 그 파괴적 결과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왔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전자투표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파만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을 장악한 이른바 테크놀로지 엘리트 몇 명이 암실에 숨어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앞으로 있을 모든 대선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완벽한 디지털 전제주의 구현으로 빅브라더의 왕좌 등극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람들은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디지털 독재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실제로 중공은 19차 당대회에서 국가 통치 능력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여기에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갖가지 체계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주지사, 국무장관, 의회, 부패한 선거 관리들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부패한 언론들에 의하여 대규모로 이뤄져 미국의 국가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선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적나라한 대규모 범죄 행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46분짜리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설 초반 그는 이번 연설은 특히 내가 발표할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개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미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과 입법 원칙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이며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 대선 기간 일어난 부정행위를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체계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사실상 미국 제도를 향한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책무는 미국의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왜 내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보호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이며 이 시스템은 현재 체계적인 공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경합주에서 중대한 위법 혹 철두철미한 사기가 발생했으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론은 알고 있지만 보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실 보도 자체를 거부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은폐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먼트 연구소의 링컨 연구원이자 전 소련 작가인 매튜 티르맨드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는 소련 공산주의는 물론 현재 미국의 대형 언론사, 첨단 기술 회사, 중공좌파에도 해당한다고 평론했습니다. 도미니언의 배후에 중공과 이란 등의 그림자가 있다는 증거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만약 미국 대선의 데이터가 정말 외국에 유출됐다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반역입니다. 지난 2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행위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는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정의를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 국가 안보 옵션을 발동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에포크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거의 동시에 2일 오후 뉴욕주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뉴욕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버지니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대낮에 유성이 하늘에서 폭발해 나타나는 불빛들에 관하여 100여 건에 가까운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 항공 우주국 유성 관측팀은 이 유성이 뉴욕 상공의 대기권에 진입해 폭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성은 약 9만 킬로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22마일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폭발 당시 강렬한 성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중국 사상에 있어 공통으로 나타나는 천인합의에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은 종종 인간 세상에 큰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미국은 아주 중대한 역사적 기록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 및 바이든 캠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부정 스캔들로 미국 국민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미국 전역 뭘 잘라야 되지? 들도 바이든 캠프의 선거 도둑질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말했듯이 그와 바이든 사이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닌 아메리칸 드림과 사회주의 지옥 사이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 국가안보부 장관인 마이클 플린 장군 역시 사면 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누군가를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으로 부르기가 어렵다. 그의 이름은 미국 민주사회주의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에게 국가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선은 한 개인의 경선이 아니라 미국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기에 또한 이 자유는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쟁취한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호하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018년 9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법, 국가비상사태, 이민국적법과 미국 법전 제3절 301조를 근거로 선거 개입 외국 세력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미국 각급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국가정보국장에게 미국 대선 이후 45일 이내에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의 대리인 또는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를 평가해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외국 세력이 미국 대선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미국의 정부 부처는 재산 동결, 수출 금지, 주식 매매 금지 등 모든 직간접적인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등을 돌린 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관계자 등을 포함해 바이든, 오바마 등 극좌파 거물들이 외국 세력들과 미국 대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 역시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 만연했던 불법 투표와 투표 조작 논란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공군 삼성 토마스 맥키너니 전 장군과 마이클 플린 전 장군은 WVWTV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맥키너니 장군은 대선을 이틀 앞둔 11월 1일 공개적으로 CIA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으로 부정을 저지를 것이라고 제보한 내부고 발자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미군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CIA 거점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투표 시스템의 서버를 압수했다고 제일 먼저 알린 인물입니다. 그는 CIA 등 대선 조작에 개입한 인물들을 반역죄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죄가 드러나기 전까진 이임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치명상을 입고 적에게 인수될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간청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와 법원을 이용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대통령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두고 미국 전 대통령들은 후세에 내세울 만한 중요한 조치를 많이 내놓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 시스템, 특수부대 그리고 그를 믿는 지지자들 등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실제 투표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이미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미국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상태여서 이 혼란을 진정시킬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내 소수 극단주의자와 허위 언론 및 인터넷 매체들은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서브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은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통제가 되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부정선거는 없다 여기는 무지한 이들도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이런 종류의 대형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긴급 행동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앞으로 며칠간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그의 발표가 이러한 딥스테이트들의 공격에서 미국 헌법을 보호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보호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포커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역시 자유와 진실 내용 중에 우리가 비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 봅니다. 2020년 현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 초점이 미국 대선의 그 결과, 지금 2021년 1월 달에 있을 1월 20일쯤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가 취임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두고 합니다. 적어도 2달 전만 해도요. 미국이 이를 그리하선 미국의 형편이 이런 내용이 나왔단 날이라고는 전 세계 뭐 공공연하게 누가 말할 수가 있었나요? 지금 이런 말을 아마 2달 전에 미리 이야기했다면은 그 사람 분명히 음모론자입니다. 음모론자. 다른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을 음모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2달 후에 선거 2달 후에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저렇다. 미국이 저런 것을 도대체 감행할 수 있는 조직이 누굴까? 미국 안에서 뭐 딥스테이트 조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시작되는 거죠. 교황제도의 끈앞을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을 할 때 같이 조직되었던 일루미나티. 그가 바로 이 일루미나티를 조직하면서 교황이 이 예수회를 해산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전조 단계가 있었다. 전조 단계. 예수회라는 이 조직이 일루미나티로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또 베네딕투스가 또 예수의 이름 대신에 등장하는. 그래서 교황 세력하고 이 베네딕투스가 교황을 선출하는 일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넘어오면서 교황이 2013년이죠. 그때까지는 예수의 조직에서는 단 한 명도 없던 이 교황이 2013년 이후로 예수의 출신의 첫 교황으로 나오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남미 출신이죠. 바로 이 예수의 출신이라고 하죠. 예수의 출신의 첫 교황이다 하는 알려짐니다. 그러면 교황제도는 1500년 동안 넘어오는 교황제도는 스스로 쿠데타에 의해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완전히 추정이죠. 뭐 흐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에 의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황 내부가 분란되어지는 상태가 있으면서 지금 2019년 코비드19 중국 폐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이로 부정선거 이게 전초전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미국 망했다 2020년 6월 1일 날 표현하고 2020년 7월 15일 날 아주 중요합니다. 7월 15일 날 뜻밖에도 이스라엘 망했다를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다.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리고 교황제도, 예수회로 넘어가는 이런 내용이요. 이스라엘이 아주 깊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요소가 있다. 2012년의 의미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바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이후에 이 인류 상황과 경제 상태의 적도 풍선 앞에 종사자와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 노아 홍수를 지금 현재적으로 분명히 가능한 거고, 소돔과 고모라 사태를 지금 현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인류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은 이제는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의 이 내용은,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 안에는 지구 자체는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의미.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리면서 12월 달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재림 준비의 달로 우리가 지금 알리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